앞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중복조합. 거의 뭐 경우의 수 문제는 이 중복조합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왜 이게 많이 나오냐면 이 중복조합이라는 이 그 경우의 수 구하는 이 생각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생각이거든. 난이도 있는 생각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거의 뭐 경우의 수라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70% 이상이야. 중복조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통 내기는 내는데 약간 계산적으로 내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많이 내는 게 이항정리죠. 이항정리. 우리가 이제 그 확통의 교과서에서는 이항정리가 그렇게 쓸모가 많지는 않은데 힘이 약한데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논술에서 이항정리는 굉장히 낼 게 많아. 아주 풍부해요. 여기서 문제도 응용되는 게 경희대, 그다음 서강대, 한양대 이런데 그래 몇 개 대학에서도 이항정리가 아주 잘 사용된다고. 의외로 확률이 별로 없어. 우리가 이제 학교 내신 문제는 확률이 많은데 우리가 논술에서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확률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경우의 수 문제이거든. 확률도 그잖아. 그래서 이제 확률에서는 아마 그 조건부 and 독립시행인데 독립시행이 정도 알면 독립시행의 확률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놈까지 하면은 대부분 대학들이 확률과 통계가 커버가 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주로 한양대가 통계가 좀 많이 나왔어. 통계까지 이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 정규분포 이제 통계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정규분포. 요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양대 기준으로. 그 다음에 모평균 추정하는 거 있죠. 모평균 추정. 우리가 이제 샘플링해서 모평균은 얼마일 거야 이런 거 추정하는 거. 뭐 이게 이제 테마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경우의 수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원순열이 나오고, 그죠? 원순열. 지금 뭐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말이 원순열이지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순열을 얘기하는 거야. 대칭성.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에 이렇게 두 개씩 있다. 그럼 이제 원순열 좀 변형된 거죠. 그지? 그럼 이거 얼마 나와? 여기 2 곱하기 맨 처음에 앉을 사람을 먼저 생각해보자 이거지. 맨 처음에 앉을 사람은 각 테이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잖아.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두 가지가 있어. 2 곱하기 그리고 나머지 누군가 딱 앉았다고 치면은 이제 5개가 다 틀려지죠. 이 기준점 때문에. 그래서 2 곱하기 5 팩토리얼이다 이거죠. 그지? 이렇게 된다. 이건 어떻게 돼? 응? 이거 어떻게 될까? 맨 처음에 앉을 사람이 5가지. 요놈은 같겠지만 요놈과 요놈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자리가 쭉 나왔다고 치면 요놈부터는 이제 반복되잖아 이 자리가. 그죠? 그래서 이 5자리가 서로 구별되고 있죠. 그지? 그래서 5 곱하기 얼마? 9패. 그래서요? 중에 약간 변형된 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원순열이 응용돼 버린 케이스잖아.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맨 중앙에 여기 중앙에 있잖아.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9가지죠. 9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이 중앙으로 잡은 거야. 여기나 여기로 잡을 수 있지만 이 중앙으로 잡아놓으면 원순열을 응용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죠? 원순열 중에서 풀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9가지가 있고 이 주위가 이제 원순열의 형태인데 이 주위에 구별된 자리가 몇 가지가 있을까? 몇 가지가 있어 주위에 구별된 자리가? 8개가 다 틀려 주위에? 8개인데 누가 이 8개 못세서 지금 물어봤겠냐 이 자리 중에 예를 들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는 같겠지 얘들아. 그치? 그럼 구별된 자리가 총 몇 자리야? 3자리야? 2자리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2자리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림이 좀 약간 그래서 헷갈리는 좋은 문제인데 여기가 같고 요놈은 요놈 4개가 같은 곳이야. 그지? 그러니까 구별된 공간은 2개밖에 없는 거지. 각변의 중앙 아니면 모서리. 그죠? 그래서 이게 2 곱하기 이제 7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이제 뭐 원순열 이거 말고도 이제 극도로 좀 킬러급으로 응용시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경우수 문제가 또 이산수학의 수열 문제하고 상당히 많이 결부가 되죠. 그래서 또 수열을 이용한 경우의 수 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일단 오늘은 좀 가볍게 하자고. 가볍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맛이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 봅시다. 중복순열 원순열
이쪽이 수능으로는 이렇게 아니 수능이라 논술로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념만 이렇게 잘 잡고 있으면 보통은 근데 논술 문제에서도 이쪽에다가 거의 승부처를 두지 않아 교수님들이 그냥 가볍게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이거 가볍게 알고 있나 이런 거 물어보는 수준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이 대학교 수학과 과목에서도 그렇게 또 중요한 과목이 아니야. 선택 과목이야. 수학 전공자들의 선택 과목이야. 그래서 거기에 뭐 수학과에서도 그렇게 썩 중요한 과목으로 취급 안 해야 하기 때문에 논술에서도 그렇게 크게 어렵게 내지는 않은 것 같아. 그지? 네. 그러니까 자, 그 중복순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함수값 구할 때 이거 많이 쓰죠. 함수값 구할 때 함수 값이 아니고 함수 개수의 개수. 자,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는 이제 n개가 있고 여기는 k개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항 땡땡 x에서 y로의 f의 개수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A1이 중복 당하면서 n개가 다 화살이 이리 올 수도 있잖아. 그치? 얘가? 따라서 이게 중복 당하는 원소가 n이야 k야? n개야 k개야? 응? k개 k개. 그래서 k개가 중복을 허락하여 몇 번까지? n번까지 화살을 맞는 거지? 이것이 k의 n승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해가요? 이게 함수의 개수야. 이거 전형적으로 중복순열 함수의 개수로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뭐 이진법, 삼진법 이런 것들이 그죠? 이진법이나 삼진법, 뭐 K진법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중복순열이겠지, 그지? 그래서 총 8자리로 그죠? 8자리로 사용해서 만든 신호가 있다. 그러면 온오프밖에 없다 이거야. OX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총 몇 가지가 나올까? 2 파이 8이 나오겠지. 2 파이 8.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0 아니면 1, 0 아니면 1, 0 아니면 1 이렇게 막 써내려갈 거잖아. 그지? 여기가 2의 8승이 되는 거죠. 256. 큰 문자가 있는 순열인데 대표적으로 이거 대표 유형이 뭐가 있을까?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로 푸는 거. 응? 뭐라고? 그거 맞아. 왜 그 말을 근데 산살해? 자신이 없구나. 그래서 저를 길찾기가 그러지. 그럼 이게 이제 총 9칸 아니잖아. 어찌됐든 간에 가로로 몇 개가 필요해? 가로 4개 그리고 세로가 5개인. 이걸 일렬로 배열하면은 순열이 나올 거고 그 순열의 수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9 팩토리얼 나누기 5팩 4팩이다. 그죠? 근데 요놈을 우리가 이것이 NHR이지, NH. 그래서 이제 식을 쓰면은 M-1 컨비네이션 R이죠. 그지? 지금은 이제 그 상대가 학통 안 내는데 상대 학통 낼 때 이 중복조합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함수로 봐보자고. 여기가 1, 2, 3 해가지고 n이 있어요, n. 그놈이 A1, A2 해가지고 K가 있어요, AK. 근데 이 크기는 A1이 A2보다 작고 이렇게 해서 K까지 된다고 쳐. 그러니까 요놈에는 크기 값이 순서가 있는 거야. 또는 이걸 그냥 선생님 그냥 이제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 그냥 나중에 이 인덱스, 이 첨자 가지고 순서 잡아버려도 돼. 알았죠? 그랬을 때 이제 I와 J를 봤더니 J가 더 커. 그랬을 때 함수값 FY와 FJ를 봤더니 J가 더 크거나 여기가 문제지. 같을 수도 있는.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그죠? 이렇게 빠지면 몇 가지가 나와? K 컨비네이션 N이죠, N. 그지? 여기서 K개에서 N개만 골라놓으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순서에 맞게 그냥 하는 거지. 이해가?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등호가 붙어버리면 이때 나온 놈이 또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지, 이때는. 이제 같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KHN이 된다. 그죠? 그래서 물론 써보면
k 플러스 n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n이 된다. 뭐 요거 유도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뭐 논술에서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죠? 이제 예를 들어 뭐 초창기 논술이야 그럼 요거 어느 대학이 내버리면 어쩔까 그러고 걱정하면서 논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이제 충분히 갖춰져 있지. 그래서 이걸 초창기에는 아마 이식 유도하는 것도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많이 지도했는데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걸 시험 문제로 낸 학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 중복조합을 적용하는 정도. 근본적으로 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처럼 증명하여라 이렇게 증명을 다룬 것이라면 뭐 이런 것이 이식이 왜 나왔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볼 필요는 있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볼 필요가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지 이런 거. 너무 허접한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까? 5명이 이제 한번 응용해서 보자. 5명의 학생이 이제 학생이 있어요. 그 중국집에 간 거야. 그 짜장하고 그 다음에 짬뽕하고 그죠? 짬뽕. 그 다음 많이 먹는 게 뭐지? 짜장 짬뽕. 요즘은 우동 없어졌던데. 그 다음 뭐 잡채밥 할까? 세 종류 메뉴를 고른다고 치자. 그지? 그럼 이게 몇 가지 나올까? 이걸 이제 접근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지? 이 5명 학생한테 기준으로 세보면 각각 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3가지잖아. 그지?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이 짜장 짬뽕 잡채밥이 선택받잖아. 그죠? 그런 원소가 총 3개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원소가 중복을 하니까 몇 번까지? 5번까지 선택받는 거지. 하면 5승이지. 이해가냐? 자, 이제 요것을 이게 이제 제일 현재 상황에서 제일 맞는 표현인데 좋은 표현인데 이걸 갖다가 바꿔서 이게 이제 A, B, C라고 해보자고. A, B, C라고 하면 좀 편하게 이제. 그러면 요걸 이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A, B, C를 A, B, C를 이제 개수를 잡아주는데 여기에 5 그 다음에 0, 0 그지? 됐냐?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4, 0, 1 4, 1, 0 그 다음에 4, 0,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우수를 따질 때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막 지문을 살짝 틀어버리면 이렇게 따져야 되는 수가 많이 있단 말이야. 실제로 중복조합 사용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 보면 뭐라고? 식 정리하는 거. 좋아. 식 정리하는 거지.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10승이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10승이 있어. 그럼 이것의 항의 개수는 몇 개 나와? 항의 개수 물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항을 정리해 놓으면 A의 알파승, B의 베타승, C의 감마승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항상 10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이 개수는 그죠? 이 개수는 달라도 이 개수가 뭔지는 몰라도 만 같으면 이것의 구성만 같으면 같은 동량으로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놈의 값이 요게 나타나는 이 값에 의해서 항의 개수가 결정이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이항계수의 성질이 이 정근식의 성질이 이 개수가 달라도 되니까 그죠? 그거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항의 개수는 몇 개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3H10이 되죠. 10이니까 2가 되냐? 그래서 이것은 16까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항정리 들어갈게요. 이항정리. 작년에 이항정리가 사용된 데가 두 군데나 나와서 작년에 A 플러스 B의 n승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의 A의 N-R승 B의 R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A하고 A가 1이고 B가 1이다. 그러면 E의 N승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가 B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0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에 마이너스 1에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더한 거야. 여기를 스타라고 이놈을 더블 스타라고 하면 스타와 더블 스타를 이용하여 두 식을 더하면은 뭐가 남겠어? 이제 짝수항이 남겠지. 그지? 그래서 2의 n 더하기 0
여기서 시그마 R은 0부터 M까지 N 컨비네이션 ER 이렇게 되겠다. 이게 짝수항이잖아. 선생님, 전개를 할게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쭉쭉쭉쭉 해가지고 N 컨비네이션 M 가는데 이 M은 짝수니까 2M이라고 할까? 2M. 2M이 뭐다? M보다 같거나 작은 최대 정수지. 그리고 요거에 몇 배? 2배씩 했으니까 나누기 2 해야 되잖아? 그죠? 즉 이게 짝수항의 합이죠. 거꾸로 이제 홀수항의 합은 2식을 빼면 되니까. 그래서 요놈은 2식을 빼도 여전히 똑같네요. 그래서 2분의 2의 n승 플러스 0은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3 더하기 짜자자자 해가지고 n 컨비네이션 2m 마이너스 2, 그죠? 그래서 여기에 2m-m보다 같거나 작은 수까지 가야 된다. 됐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실제로 이건 이제 수식으로 표현했지만 요놈에 의해서 0은 n 컨비네이션 0 빼기 n 컨비네이션 1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빼기 n 컨비네이션 3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홀상을 딱 저쪽으로 넘겨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갖다가 또 이렇게도 표현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까지는 이렇게 잘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 100 컨비네이션 0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2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4 더하기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100 컨비네이션 100이야. 그지? 이러면 얼마? 깜짝 놀랐어. 얼마 나와 이러면? 얼마 나와? 수가 엄청 커. 몇 승? 100승 빼 나누기니까 2의 99승이야. 2의 99승. 그지? 이해가요? 근데 100 컨비네이션 0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4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8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가가지고 100 컨비네이션 100이다. 그럼 이거 얼마 나올까 이제? 이걸 이제 해결하라. 뜬금없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요것은 지금 이것이 유도되는 과정을 응용시켜야 돼.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고. 1 플러스 i에 그지? 1 플러스 i에 100승을 하면은 결과가 얼마 나오지? 이게 1 플러스 i에 100승 1 플러스 i에 100승을 하면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4에 20승 마이너스 2에 50승? 그러면 여기 2i 나와 2i 2i에 50승이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50승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이 100 컨비네이션 0 빼기 100 컨비네이션 2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4 빼기 100 컨비네이션 6 뭐 이런 식으로 쭉 쓴 것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100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제 홀수항이야. 100 컨비네이션 1 빼기 100 컨비네이션 3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5 빼기 100 컨비네이션 7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마지막 쓴다면 99 그지? 99 됐어요? 요놈에다가는 i를 곱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것이 이 결과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요놈이 얼마라는 거야? 요놈이? 요거라는 거죠. 근데 안 물어봤지만 요건 얼마겠니? 요건. 그럼 요건 얼마겠니? 0이겠지 0. 그지? 0이잖아. 허수가 안 나타나잖아. 여기에서. 그지? 그래서 이건 0이지. 근데 여기 0이라는 것은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지. 이게 이 두 주가 같으면서 그거가 정반대로 대칭적으로 놓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건 이제 0이고. 요놈인데 지금 이제 요거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100 컨비네이션 0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2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4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100 컨비네이션 100까지 더한 요놈이 뭐다? 2에 99승이냐? 2에 99승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이니까 100 컨비네이션 0 빼기 100 컨비네이션 2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4 빼기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0 컨비네이션 보통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그냥 플러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00 컨비네이션 원래 여기가 뿔마인데 그지? 근데 여기 그냥 플러스라고 써놔도 이상하다. 여기가 마이너스 와야 되는데 왜 플러스라고 썼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기에 어떤 밸류가 들어오겠지. 이렇게 플러스를 한다면 음수의 밸류가 오겠지, 그지? 그런 게 봐도 되니까 이거 플러스라 쓰는데 이상할 건 없는 거야. 100 컨비네이션 100이죠. 됐냐? 그럼 요 값이 얼마야? 2에 마이너스 2에 50승이었죠? 50승. 됐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나오네요. 따라서 100 컨비네이션 0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4 더하기 100 컨비네이션 8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100 컨비네이션 100이면 얼마야? 다시 이걸 2로 나누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끝나는 거지? 이게 98승 빼기 2에 49이 나오겠죠. 그지? 이해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4배수로 전개되는 것까지도 생각해놔야 돼. 그러면 이게 허수 i가 등장시켜서 증명하면 되겠다. 원술은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항정리가 요즘 이제 내가 봐서는 이항정리 쪽에서 확보 문제가 좀 깊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좀 약간 흐름이 이쪽으로 올라온 것 같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1 플러스 x의 n승이 n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의 x의 r승이지. 그지? 그럼 이런 거 갖다가 미분해보자고. 미분한 후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n 컨비네이션 2의 n-1승이지. 됐냐? 그럼 요놈은 시그마 r은 이제 0부터 하지 말고 1부터 가야 돼. 1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에 r 곱하기 x의 r-1승이지? 그치? 근데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안 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놈하고 여기 계수 이가하고가 서로 맞아떨어질 때 이게 미분형이라는 거야. 미분형. 오케이? 그 다음에 적분을 하는데 이 적분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알겠습니까? 이걸 적분하는 거야. 자,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2에 플러스 1승 빼기 1이야. 여기가 1이 있어. 0이 아니야. 자, 요것은 이제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여기에 r 플러스 1분의 1에 n 컨비네이션 r x의 r 플러스 1승인데 x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없죠. 됐냐? 요것이 뭐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 앞에 요와 요거보다 하나 큰 수의 역수가 들어있으면 적분형인 거지. 근데 이게 옛날에 학생들은 요걸 이렇게도 증명이 돼.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서 이제 뭐 10 컨비네이션 0 이대로 쓴다면 뭐 0이겠지. 0 더하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1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10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10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럼 요놈의 값을 S라고 해보자. 됐냐? 그러면 이 조합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10 컨비네이션 요놈은 뒤에서부터 쓸게요. 그러면 10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10이야. 9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9야. 그지? 그 다음에 8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8이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0 곱하기 10 컨비네이션 0이야. 그것도 S잖아. 그지? 그럼 이놈을 갖다가 쭉 더하면 이게 똑같아. 이게 지금 다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놈이 10 곱하기 여기에서 요놈은 똑같죠.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0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1 더하기 쭉쭉 해서 10 컨비네이션 10까지 간 것이 무엇이다? 2S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은 10 곱하기 2의 요놈이 무엇입니까? 2의 10승이죠? 그래서 이것이 2S가 되는 거야. 그로 S는 뭐다? 10 곱하기 2의 9승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을 이렇게도 증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은 거의 잘 쓸 일이 없거든, 실제로. 근데 이제 뭐 아예 그냥 적분 형태 이쪽을 지금 타겟을 해서 문제 만들면 충분히 성립돼. 논술 문제니까. 근데 요놈은 있잖아. 요놈은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독립시행의 확률 그리고 이항 분포인데 이항 분포에 가서 평균과 분산 구할 때 이 방법을 써야 돼.
그래야만이 증명이 돼. 이 방법 또는 이 방법. 알겠지? 그래서 요 미분형은 우리가 이제 미분형은 좀 잘 기억해둬야 되고, 그래서 이거 말고 뭐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또 하나 있는데, 아까 이제 지금 이거가 이제 이런 표현이 하나 있고, 여기서 한번 봐보자. 요 놈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 봐봐. 아까 선생님 잠깐 썼던 건데, R은 1부터 N까지 요 놈이 컨비네이션 R이 R분의 N에 N- 컨비네이션 R-1이야. 우리가 그 증명에서는 요 식이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좀 기억해둬 이거 이식.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놈을 바꾸면 어떻게 돼? R분의 N에 그 다음에 곱하기 R이었고 그 다음에 N-1 컨비네이션 R-1이죠.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 N은 밖으로 나가니까 N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R-1이다 이거죠. 그지? 그러면 이게 뭐야 요게? 전개해서 보면 N- 컨비네이션 0부터 해서 N- 컨비네이션 N-1까지 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이 2의 N-1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 증명했지? 선생님이 이렇게 나온 것은 미분해서 증명했지? 미분해서 증명하는 것과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게 있는데 1번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중복 사용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n은 10보다 크고 10만이야 10만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자연수 n의 맨 앞자리와 맨 뒷자리의 숫자는 같다. 이제 근데 10보다 크니까 0은 들어올 수 없겠죠. 0은 그리고 숫자 자체도 0은 없고 몇 자리 수 전체가 몇 자리 수로 구성이 돼? 그러면 10만보다는 작으니까 5자리 수지. 그죠? 이 5자리의 수로 구성되는 놈인데 요 둘은 같대요. 항상 요 둘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요 4개만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 이 4개만. 이 4개만 독립적으로 나가는 요 놈만 신경 쓰면 경우의 수가 다 구해지는 거네. 그지? 자, 그런데 이제 따져봐야 돼.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5자리를 쓰는 건 아니잖아. 2자리, 3자리, 4자리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2자리라면 몇 가지야? 5가지 나오니? 3자리라면 몇 가지일까? 3자리. 그렇지. 5파이 2 되겠니? 5파이 2. 5의 제곱. 그 다음에 4자리. 그것이 5파이 3. 얘가 5의 3승. 그치? 4자리라면 이렇게 갖고 이제 독립적인 이렇게 3개를 생각해야 되잖아. 이 3개가 독립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5자리면 5파이 4인 5의 4승. 5의 4승이 얼마? 625. 요거 다 더해봐 얼마 나오지? 오케이. 다 더하면 780이다. 진짜 경우의 수 확률 문제는 크게 한 애들은 거기서 틀렸을 리가 없거든. 근데 이제 혼자 버벅거렸으면 그냥 뭐 게임 끝나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별표 넣치면 안 되겠어.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전체 집합 1, 2, 3, 4, 5, 6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집합 A, B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라. A하고 B는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이고 A 교 B는 D가 있어야지. 자, 그러면 자 이때 우리 벤 다이그램이 되게 좋아. 알았지? 배치를 시킬 거니까. 그럼 여기가 A 교 B가 1, 2가 있다고. 그럼 나머지 원소가 몇 개야? 4개지. 4개가 이 세 곳에 배치하는 거야. 이 세 곳에. 여기 이거에 배치하는 거야. 알겠냐? 이 세 곳에 배치하니까 4개 원소를. 384에 483이야. 이 세 곳이 선택받잖아. 384는 3에 든 거야. 아, 쟤 감기 걸린 것 같다. 오늘 집에 가서 감기 보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서로 다른 세 통의 펜지를 서로 다른 4개의 우체통에 넣는 거지. 그럼 우체통이 선택받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한국말은 앞뒤가 잘 바뀌니까, 그죠? 도치가 잘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 문장 보고 뒤에 걸 써야지 앞에 걸 써야지 그래 버리면 안 돼.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편지 하나가 3개 우체통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찢어갈 수가 없잖아. 이제 그러는데 우체통 안에 3개 편지는 들어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우체통이 몇 개야? 4개냐? 중복을 허락하여 우체통에 들어온다. 그래서 4에 3승 이렇게 되겠다.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잘 바뀐다고 이게. 이 파이인 거 중복 순열인 건 알아. 근데 이 앞에 거고 뒤에 거고 여기서 애들이 헷갈려. 그거 좀 확실하게 클리어해 두자고. 4번 초점이 그려 칠판을 보는 듯 하면서 이거 벌써 눈뜨고자 하는 이 기술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
올 생일이야 혹시? 아니 생일일 때 가끔 그럴 때 있지. 아씨 내가 올 생일인데 내가 이거 공부를 해야 돼. 인생 너무 슬프다. 이게 왜 그 식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A의 알파승, B의 베타승, C의 감마승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야? 5다 이거죠. 5다. 얘가? 근데 요놈의 값만 틀리기만 하면 다 다른 항으로 볼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4와 014는 104 똑같이 구성하고 있지만 이 배치가 다르니까 다른 항으로 볼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갈 이 숫자들이 여기에 들어간 놈 기준으로 보면은 5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아니 5개가 아니라 6개 중에 0부터 해가지고 5까지. 그지? 여기도 0부터 해서 5까지 0부터 해서 5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중복을 허락하여 3개가 이 3개 문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몇 번? 5번. 근데 지금 생각이 약간 연결이 잘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생각이 또 일이 넘어오는 거거든. 여기가 알파라는 구슬이 있고 베타라는 구슬이 있고 감마라는 구슬이 있는데 여기서 몇 번을 뽑아? 5번을 뽑아요. 5번은. 그지? 그럼 5번을 뽑으면 알파만 5번 다 걸릴 수가 있지. 그때가 500이야. 500. 얘가? 그러면 또 그렇다고 보면 이 3개 구슬이 이제 중복을 하니까 5번 뽑아내는데 5번 다 걸릴 수가 있지. 뽑은 놈 다시 넣고 뽑으니까. 얘가? 그래서 이것이 중복 조합의 얘기인 거야. 얘가지? 이게 되게 이 사고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써버리고 이게 조합으로 넘어오면 사고가 잘 끊겨.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감마 이걸 만족하는 정수해의 순서상 값인데 그 사고에 도출되는 과정은 이 생각을 해야 돼. 서로 다른 3개의 구슬에서 5번 뽑을 거야. 그지? 그러면 3개에서 5번 뽑으니 중복 조합이잖아. 3H5잖아. 얘가지. 자, 그래서 3H5는 계산하면 뭐하고 똑같아? 75. 72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21 나오냐? 자, 봐봐. 요거하고 비슷한데 A의 2승, B의 2승, C의 1승의 개수를 구하시오. 요거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나도 좀 약간 조심한 게 왜 그러냐면 이건 교육과정에서 지금 교과서는 빠져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항계수 가지고 충분히 유도가 되거든. 근데 내가 언급해버리면 또 교수 논술 문제 내는 교수가 유튜브 보고 고등학교 때 이게 나오나 보다 그러고 돼버리니까 확장돼 버리잖아. 그지? 좀 약간 그래서 내가 약간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걸 할 수도 있잖아. 그지? 하지 말까?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선생님도 자꾸 애들한테 부과시키는 무게를 증가시켜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요것도 지금 이제 옛날에는 교과서에 다이렉트로 이거 구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봐봐. 요놈은 자 요거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이렇게 보잔 말이야. 요것에 5승 이렇게. 그지? 그럼 요놈을 잘려보면 5 컴비네이션 3에 A의 제곱에 B 플러스 C의 무엇이다? 3승이죠. 이 안에 있었겠지 이게. 맞아요? 그럼 요놈은 다시 요놈에서 5 컴비네이션 3에 A 제곱에 여기가 시그마 0부터 3까지 3 컴비네이션 R에 B의 R승에 C의 3 이건 뭐 바꿔서 놔도 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것에서 지금 R이 얼마인 거야? R이 B의 지금 제곱이니까 R이 2인 거잖아. 그지? 이놈 중에서 R이 2인 거잖아. 따라서 5 컴비네이션 3, 그 다음에 3 컴비네이션 2,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1승이잖아. 따라서 이 계수인 거지, 이 계수. 알겠습니까? 그럼 이 계수는 얼마? 계산하면 5팩 나누기 2팩 2팩이야. 2팩 2팩 이렇게 되죠. 그지? 여기다 써놓을까? 5팩 나누기. 그래서 이 계수들을 여기다 분모에다가 써주면 돼, 이게. 2팩 2팩 그러니까 요것을 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아니야 얘들아 그럼 이거 옛날에 교과서에 있는데 지금 교과서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뭐 한 게 여기 이항 정리를 2번 더블로 써버리면 되는 거거든. 나오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때는 다항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3개짜리 다항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계속 공식 외우게 했는데 근데 지금 시험 문제에 여전히 나올 수 있는 게 이항 정리를 2번 써서 개수를 찾아오면 된다. 그러니까 제일 다양한 게 도형이라고 그랬잖아. 도형. 도형 문제들이 되게 풀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풀이가 성립해버리지. 그것만큼 내 경우의 수 구하는 것도 풀이가 여러 개가 성립해. 그러면 논술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풀이에 의존하지 말고 답을 정확하게 잘 맞춰내야지. 그렇잖아. 풀이가 여러 개인데 교수가 어떻게 채점을 해?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답을 보고서 거꾸로 역추산한단 말이야. 엉뚱하게 해가지고 답을 맞춰놓지 않으면 대충 그 과정에 또 다른 과정의 풀이가 얼추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다 맞는 걸로 인정이 될까. 제일 그런 경우에 제일 억울한 케이스가 뭐야? 풀이는 상당히 비슷했는데 참값에 가까운데 풀이가 답이 틀려버려서 그럼 다 부정당합니다. 그럴 때가 정말 손해 많이 보겠지, 그치? 얘가 벌써 그런 것들 논술을 한 사람은 그런 것들 감이 있어야 돼. 그래 경우의 수 문제 아니면 도형 문제, 기하, 도형 문제 이런 데서는 풀이가 이미 다양하다고. 그러니까 꼭 한 풀이 뭐 기본적으로 풀이가 서너 가지가 존재할 수도 있어. 아까 우리가 그 두 개 맨 앞과 맨 뒤에 숫자가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도 풀이가 하나로만 풀어졌지만 다른 풀이가 또 존재한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컨닝이 아닌 이상 풀이를 다 써놓고 답도 똑같이 나왔으면 다 풀이가 인정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답을 좀 잘 맞춰야 된다. 자, 다시 앞으로 확률. 우리가 이제 확률에 제일 기본적으로 다루는 게 NS분의 NA 이거죠. 그래서 이 NS가 S가 전체죠. 전체 집합. A가 특정된 사건이죠. 특정된 사건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확률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여태까지 이제 경우의 수를 잘 구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동으로 풀려버린다고. 그래서 무음예 실제로 경우의 수 얘기하면 확률은 자동으로 끝나버린 얘기지. 얘가. 근데 이게 이걸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우리가 뭐야?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래.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뭐 통계적 확률은 아마 실험실에서나 쓰겠지. 우리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죠. 기하학적 확률은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과서 양을 줄여주면서요. 이 기하학적 확률도 지금 사라졌다고.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 수학 선생님들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참고서에 막 실어놨거든.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사라졌고 논술에서도 없어.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뭐 안 하고 안 하니까 이게 수학적 확률인데 수학적 확률이면 그럼 경우의 수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확률에서 할 게 없는 거야. 그래도 간단하게 뭐 스킵하고 갑시다. 확률의 값은 항상 0 이상이고 1 이하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PS 전체 집합의 확률이 1이겠죠. 공집합의 확률이 요게 0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P 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이렇게 되겠죠. 되냐? 뭐라 그래 이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그러죠. 덧셈 정리. 우리가 확률 문제에서 상당히 막 꼬아놓고 어렵게 만든 문제의 특징이 이거야 실제로. 이 식은 쉽지만 이 식이 적용된 문제는 어려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식에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이 덧셈 정리로 사건 A와 사건 B를 잘 잡아놓고서 이걸 전개해 나가. 연대 1번 문제가 바로 실제로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간 거야. 어렵잖아.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사건 A만 따지는 게 아니라 A, B, C를 따지게 만들어가지고 요놈을 갖다가 A, B가 작동하고 B, C가 작동하고 막 이렇게 만든다고 꼬아놓는다고.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특징이 요거야. 이 식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식을 사용한 케이스가 어려운 문제가 잘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곱셈 정리가 있겠지. 그 전에 조건부가 있겠죠. 이제 조건부. 수학자들은 이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기를 B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니 PB분의 P A 교 B다. 이게 정의인 거야. 우리가 여기서 뜬금없이 이렇게 넘어오는 건 유심히 봐야 돼. 이 B라는 곳으로 국한을 시켜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막상 우리가 실제 계산은 요거에 대해 이제 많이 쓰겠죠. 자, 그러면 요놈을 여기다 이제 곱해놓으면 PB 곱하기 P A 바 B 이렇게 되면 이것이 P A 교 B가 된다 이거죠. 그지? 자,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
B가 일어난다는 전자에 A가 일어나는 거야. 그 확률을 곱하니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잖아. 이해가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아까 여기 덧셈 정리니까 이것이 곱셈 정리라고 그러잖아요. 곱셈 정리. 자, 우리가 이제 사건의 순서상, 사건의 시간 흐름상 B가 먼저 일어나고 A가 나중에 일어나면 이게 되게 이해가 가는데 잘 가는데 사건의 흐름상 이게 반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아. 그럴 때도 잘 규명해서 이게 넘어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P A 바 B와 P 바 B요 말로 해석하면 뭐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어쩐다고? 같다고. 그랬을 때 이걸 뭐라 하겠어 우리는? 독립이라지 독립. 그랬을 때 이 확률의 값은 그냥 PA하고 일치하더라 이거야. PA하고 그냥 B가 일어나나 마나 A하고 일치하더라. 이게 B하고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률이 독립이라는 것은 확률값이 마치 맞아 떨어진 거지 B 전혀 결부된 게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그지? 결부된 게 없다는 뜻은 뭐야? 배반 사건인 거야. 그건 배반. 알겠지? 그러니까 배반이 아니야. 이거 배반 얘기가 아니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안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 확률 값이 일치해버리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야 그러면 B가 일어나나 마나 이 상황에서는 B가 일어나나 마나 똑같은 거잖아. 이런 말인 거지. B하고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야. 틀려 그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리 논술에서 논술 문제에서 확률 이런 것을 다룰 때는 근본적으로 이 학생이 여기까지 생각을 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PA 교 B 그 다음에 나누기 PB가 PA하고 같으니 PA 교 B는 결국은 뭐다? PA와 PB 이 곱하고 맞아떨어진 거야. 응? 이 곱하고 맞아떨어진 거야. 알겠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두 개 곱하고 맞아떨어진 거야. 오케이? 처음에 이게 조건부의 정의가 나왔잖아. 그죠? 이 조건부를 우리는 의외로 이 수학적 확률은 이게 맞는데 이게 쓰는 것은 불합리하잖아. 전체 집합이 실제로 우리가 자연계에다 적용하면 이 전체 집합을 모른단 말이야. 그지? 우주의 전체를 어떻게 알아? 우주가 어떻게 생긴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것의 전체 집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한시켜서 보겠죠. 그죠? B 안에서만 이제 보겠죠. 이것이 확률의 조건부 확률이고 그 다음 요놈을 갖다가 요걸 이쪽에다 넘겼더니 두 확률의 곱은 A교 B하고 A교 B더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곱셈 정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독립의 얘기는 PA 바 B나 PA 바 B여나 PA하고 같아버려. 그럼 뭐 A 바 B 자리에 이 자리에 A라고 집어넣으면 PB 곱하기 PA는 PA 교 B하고 같더라 이거지. 어쩔 때 독립일 때 이러더라 이거지. 독립일 때. 요 식이 되게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 식이 되게 간단하니까 우리가 독립의 원래 정의는 요놈인데 이게 독립의 정의인데 그냥 확인할 때는 이 식을 쓰는 거야. 이 식을. 그지? 얘가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뭘로 넘어오냐면 여기서 자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든지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윷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모든 사건이 항상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면 사물한테는 무조건 뭐라 했었던데 독립이라 했잖아. 그죠? 사물에게 적용하니까 독립이니까 뭐 주사위, 동전, 윷놀이 다 독립이란 말이야. 그렇게 적용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 한다. 이거 독립 시행이라 한다. 독립 시행의 변수는 우리가 n, 그래서 이 n이 뭐야? 전체 시행 횟수이고 그 다음에 r이 r번 발생하는 거지. 그지? 해당 확률은 건데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승의 q의 r승이 이해가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어찌 보면 한번 생각해봐. 이 시리즈로 쭉 와서 여기까지 왔으니 확률 문제 하나 내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 내기가 제일 좋잖아. 제일 집대성 된 거잖아.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일종의 배치도야. 배치도 맵이란 거야. 맵. 이런 상태로 나타내려면 총 몇 가지 맵이 나타날 것이냐, 배치가 나타날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요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변형을 주면 요걸 이제 살짝 건들면 당하는 수가 있지. 자, 한번 보자. 내가 지금 동전을 5번 던졌어. 5번. 5번 던졌는데 앞면이 2번 나왔어. 이해가냐? 그럼 뒷면이 몇 번 나온 거야? 3번 나온 거지?
그런데 앞면은 연속하지 나오지는 않았대. 됐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확률을 구하여라. 머릿속에 정리는 돼? 몇 번 던졌다고? 5번 던져서. 근데 앞면이 몇 번 나온다고? 2번 나온다고? 그러면 확률은 얼마야? 그때 확률은 5C2에 2분의 1에 2승에 2분의 1에 3승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놈이 아니지 이제. 앞면이 어쩐다고? 연속하여 나오지는 않았대. 그 확률을 구해라 그거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어디를 수정해야 돼 이제? 그놈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변형을 줘버리면 어렵지는 않은데 근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거기서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논술이 의외로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참 좋단 말이야 이게. 아주 좋은 입시 제도야. 우리 수능은 그냥 뭐 문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점수 잘 나오잖아. 논술은 기출문제 풀어봐야 도움이 안 돼. 많이.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했냐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5시 2에 2분의 1에 2승에 2분의 1에 3승 했잖아 방금. 근데 여기서 배제가 됐잖아. 연속하게 나온 건 아니래. 그럼 여기서 어디를 건드려야 돼? 요것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처리가 할 수가 있잖아. 이 안에는 뭐 또 있어? 연속하여 여기가 HHTTT 이것도 있다고. 이게 요런 놈이 빠진다는 거지. 얘가요? 그럼 몇 개가 빠져? 요게 몇 가지야 총? 10가지. 그럼 몇 개가 빠져? 연속한 게 몇 개야? 연속한 게 몇 개야? 4개 나오지 4개. 문제가 뭐였어요? 동전 5번 던져. 앞면이 2번 나오는 거야. 연속하여 앞면이 나오는 건 아니래. 그냥 연속하게 나오지 않는 확률. 10이 4 2분의 1에 몇 승? 5승 이렇게 되겠지. 됐냐? 자 이제 동전을 총 20번 던져요. 20번 10번 던져서 앞면이 4번 나오는 거야. 4번 4번 나오는데 2번 연속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거. 이 확률은 똑같죠 앞에 거하고 이제. 응? 뭐 2, 4승 2분의 1에 16승 그치? 이 부분이 지금 문제 걸린 거잖아요 이제. 4번이 있는데 이 4개가 다 떨어져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것도 풀이가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요걸 지금 찾아내야 돼. 됐어요? M이 얼마 나올까? M이 17 나오고 K가 4 나오면 맞아. 맞지?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야지. 봐봐.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 정도면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문제가 적당하게 응용이 되면서 별것도 아닌데 당한 케이스가 된다고. 그러면 요 부분을 지금 물어본 거잖아? 그럼 요 부분 얘기해서 요것은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야. 어떤 거냐면 트랙 있잖아요. 이렇게 트랙. 그죠? 이 트랙이 이 수영 트랙이 있는데 이 트랙에서 4명의 선수가 이웃하지 않게 수영하는 케이스 이것도 해당하잖아. 그지? 수능에서는 뭐 트랙이 10명인데 3명의 선수가 트랙 10개에서 3명의 선수가 이웃하지 않게 트랙을 가는 이 경우지. 아니면 뭐 의자 문제, 의자가 있는데 특정한 10개 의자 중에서 특정한 3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거야. 그지? 뭐 책꽂이에 책을 꼽는데 3권의 책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꼽는 거야. 그지?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 본 적 있는 것 같지? 자, 여기가 이제 1라인, 여기가 2라인, 여기가 3라인 해가지고 여기가 20라인이야. 알았지? 여기 안에 지금 이제 특정한 4개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서로 특정한 4개 사이에 반드시 비어있는 놈이 하나씩 들어와야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무조건 떨어졌지 이제. 그럼 몇 개가 남았어 이제 추가로 자리 배치해야 될 게 몇 개 남았어? 4개에다가 3개잖아. 그럼 몇 개야? 13개가 남았지. 13개가 13개는 추가로 여기 이곳에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요 놈들은 강제로 떨어뜨린 데 썼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5에 해당하죠. 5H. 그지? 그러면 요 놈은 17 컨비네이션 13 지금 17 컨비네이션 4에 해당하지. 중복조합 문제에서 굉장히 흔하면서 많이 나왔던 문제지. 근데 뜬금없이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면 당한다니까. 의외로 보면 중복조합 문제
중복조합 애들이 배울 때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애들 다 거의 다 풀 거야. 그런데 이제 논술 문제를 하나 탁 끼워 놓으면 당하더라 이거지. 못 푼다 이거지. 아깝지. 학교 내신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내신 수준으로 다 풀어내는 건데. 자, 다른 아이디어로 생각해보자. 봐봐.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요건 이렇게 생각하자고. 처음부터 아예 1번, 2번, 3번 한 다음에 17번까지 있고 빈 의자가 이렇게 빈 의자가 3개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빈 의자는 결국은 선수들 사이에 집어넣어 버리면 돼, 강제로. 알겠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몇 개만 뽑으면 돼. 이제 17 컨비네이션 4만 뽑으면 되잖아. 그리고 요것이 강제로 빈 사이사이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떨어지게 되지. 이렇게 풀면 좀 빠르죠. 이해가요? 그럼 이걸 응용하면은 예를 들어 뭐 A, B 사이에는 2자리가 떨어지고 B하고 C 사이에는 1자리가 떨어져야 된다. 그것도 가능하겠지. 여기에다 강제로 하나 더 붙인 다음에 A, B에는 2개가 강제로 써먹고 B, C 사이에는 하나가 써먹는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A, B, C 순서 이럴 때지. 응? 근데 A, C, B면 이제 달라. A, C, B인 건 한 번 더 따져야 돼.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것들을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막상 실전에서 적용하는 케이스는 여태까지 보면 논술 문제는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좀 적당하게 잘 갖다 써야면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 확률 얘기 끝이야.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수학적 확률 얘기했었지. 수학적 확률 했고 그 다음에 덧셈 정리했었지. 확률의 덧셈 정리. 그 다음에 확률의 이제 조건부 얘기가 했었죠. 조건부의 정의. 그 다음에 조건부 정의로 붙어서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했었지. 곱셈 정리. 그 다음에 이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죠? 독립 얘기, 독립과 안 독립. 그게 종속이겠죠. 이 얘기 했었고. 독립이 아니면 다 종속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 철학의 근간이 이거잖아. 솔직히. 모든 사물은 다 관련이 있다 이거잖아. 독립이 아니라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했니? 독립 시행을 얘기했지? 독립 시행.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률 얘기가 전개가 됐다. 자, 얘가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엄청나게 극단적이란 말이야. 공부한 놈은 엄청 쉽고 안 한 놈은 엄청 다 나가버려. 알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한양대 만약에 그렇게 걸린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합격할 가능성이 50% 넘어가지. 응?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뭐 응? 조상님한테 묘를 잘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풀란 말이야. 세 개의 형태 중에 하나가 그렇게 보통 들어와. 한양대 특징이. 알았어? 대체적으로 아침에 보는 게 좀 많이 들거든.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1, 2, 3 아침이 있고 오후 1이 있고 오후 2가 있잖아. 아침 1이거나 아니면 오후 1 여기서 하는데 보통 공대들이 많이 쏠려 있는 데가 오후 2거든. 오후 2. 공대 쪽이 아니야. 공대 쪽이 아니고 순수과학 쪽. 이쪽 물리학 생명 이런 쪽 있잖아. 그쪽에서 많이 걸려든다. 우리가 한양대 특징이 뭐였어? 시간이 굉장히 항상 어떻게 하나 시간이 부족한 시험지거든. 그치? 근데 확통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 시간 문제가 이제 해소가 돼버린 거잖아. 그리고 학통은 내가 준비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상황이지.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놈이 몇 놈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맨날 뭐 한양대 쉬워졌어요. 뚜껑 열어보면 쉽지. 그리고 한양대 문제 기출 문제로 분석하면 쉽지. 그지? 근데 얘가 고사장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90분 안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그거 정말 만만한 시험지가 아니라고. 솔직히 이거 한양대 때문에 하는 거야. 한양대 너무 아깝잖아. 그지? 일종의 약간의 심판관의 좀 주관적 판단이 좀 들어가는 거야, 논술은. 그지?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저거 있잖아. 그 축구 해설 잘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 자, 우리나라 선수들, 자, 심판의 성향을 오늘 잘 파악해야 돼요. 아주 좀 거친 태클 많이 이제 파울로 잡을 거냐, 아니면 살짝 약한 태클도 파울로 잡을 거냐, 이걸 빨리 판단해서 수비에 가담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종의 심판도 게임의 하나 요소인 거지, 그지? 우리가 논술 시험도 대학 교수의 채점 기준이 하나의 요소인 거지, 그지? 따라서 뭘 잘 파악하라고 그 대학의 논술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야. 얘가지. 그게 맞지. 그리고 그 대학의 학생 인재를 뽑겠다는데 객관적 기준을 통일시켜 할 필요는 없잖아. 삼성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현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에 맞춰서 선발하겠다는데, 그지? 그럼 제가 논술도 약간의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다루는 시험지란 말이야. 그 대학의 논술 특징을 좀 파악해 주는 게 좋지.
좀 억울하긴 하지만 약간 억울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거 보면 내가 이제 유니버셜하게 폭넓게 보면 내 답안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학에서 채점하는 것은 내 답안의 답이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얼마든지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에 답안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잖아. 그거 답안 공개하고 다 객관성을 서로 동일하게 일치시켜서 만들어 그러면 그것이 수능이지 뭐야. 안 그래? 우리는 그거 말고도 다른 각도에서 인재를 뽑겠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제도지. 모학생처럼 그죠? 전과목은 약하지만 삶도 좀 그렇게 모범적이진 않아. 근데 수학 하나는 정말 잘하는 애들 있거든. 그래 안 그래? 그 애들 좀 의외로 선생님 봐서는 그런 게 있는 거 그럴 것 같아. 지금 논술 제도가 이제 실시한 지가 꽤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학교 가서 논술이 있고 학생부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수능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을 좀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마 대학교에서 성적 내지는 사회에 진출해서 이게 활동성 내지 창의성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서 어느 제도가 좀 더 좋은지도 좀 더 데이터 좀 갖췄으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보자고. 크게 보면 이 산이 있고 이 산. 그 다음에 연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컨티뉴어스 한 게 있고 디스크리트 한 게 있고 디스크리트. 자료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야. 띄엄띄엄. 우리가 동전 던지는 게 전형적으로 띄엄띄엄이잖아. 그치? 앞면이 0번, 한 번, 두 번 이러지 1.5번. 응? 앞면이 1.5번 나올 확률이 얼마야? 없지. 그죠? 없죠. 근본적으로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1.5번이라는 것은 분포에서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허락하지 말아야 할 숫자가 존재한단 말이야, 수학에서. 그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럼 2.5번째 아들은 어디 갔어? 엄마, 우리 집안에 1.5번째 아들은 어디 갔어? 그지? 엄마, 내가 첫째잖아? 그럼 0.5번째 아들은 어디 갔대? 그럼 엄마가 뭐라 하겠어? 정신병원에 보내버리지. 그럴 거 아니야. 수학적으로 뭐가 이상해, 그지? 그런데 이게 절대 허락하지 말아야 할 숫자란 말이야. 이해가지?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0.5번 확률 0이라고 해도 안 돼. 실제로는 허락하지 말아야 할 숫자야. 그지? 없다. 뭐 확률로 따지면 굳이 숫자로 얘기하면 0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예 분포 자체가 없는 분포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분포를 우리는 2, 3분포를 한다. 자료가 어느 곳에서나 다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연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이 0인 상태도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는 0인 상태도 있는 것이잖아. 그 확률값이 0인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확률이 0이니까 이 연속이 이산으로 변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이 0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허락하지 말아야 할 숫자가 등장한다고. 이해가지? 자,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 PI는 항상 뭐다? 1이죠. 1. 항상 여기는 안 쓸게. I는 1부터 뭐야? 무조건 N이야. 여기가. 통계에서. 그럼 이 연속은 인테그랄 fx, dx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요게 1이겠지. 그지? 얘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값은 시그마 xi pi죠. xi pi 요게 평균값이라 한다. ex 별량과 확률하고 곱해 나가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인테그랄 x 곱하기 fx dx 이렇게 하면 여기가 기대값이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fx dx가 실제로 pi에 대응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시그마 xi 빼기 m 요것의 제곱의 vx인 거지. 이게 v 분산.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제곱에 곱해 나가니까 제곱이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고. 그래서 요 식을 정리했더니 시그마 xi의 제곱에 pi 마이너스 제곱하고 일치한 거지. 자, 이쪽에서는 인테그랄 x 빼기 m의 제곱에 fx dx 이렇게 되고 요놈이 vx다. 여기도 x의 제곱에 fx d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니까 이 pi를 여기서 이제 pi를 뭐에 대응시켜서 보자? fx dx에 대응시켜서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시그마가 이제 이 시그마가 뭐야? 인테그랄에 대응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시그마는 가산적인 놈, 그 가산명사, 가산적인 놈의 합이고, 요놈은 불가산적인 거, 그죠? 고기, 물 이런 것들,
불가사적인 것들의 합인 거지.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이산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쓴 게 연속인 거죠. 자, 이 둘에 동시에 이제 해당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성질이 있더라 이거야. 2에 ax 플러스 b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값이잖아. 기대값. 자료가 원래 이 데이터가 있었는데 아까 줬지? 이게 집합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놈에다 각각 a를 다 곱한 다음에 b를 더한 거야. 그지? 그럼 이것은 a의 2x 더하기 b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요 사실을 여기서 적용해 보면 돼. 여기에다 바꿔가지고 보면.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는 분산이잖아. 요것은 요 b만큼 똑같이 더하는 놈은 자료에 이게 자료들을 배치시킨 거잖아. 근데 b만큼 평행이 동한 것은 도움이 안 돼. 자료가 서로 막 흩어져 있는 정도로 보니까 요건 필요 없더라 이거지. a 제곱에 vx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시그마 ax 플러스 b. 시그마가 뭐야? 표준편차지? 표준편차.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여기에다 다시 루트 씌운 거니까 a의 절대값에 시그마 x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분산이 variance value. 응? 그래서 이제 v가 나온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따온 건데 variance 때문에 자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료가 지금 1에 하나 있고 자료가 2에 있고 3에 있고 그 다음에 자료가 5에 있는 것과 자료가 3에 있고 4에 있고 5에 있는 것의 차이는 있지. 뭐야 이거 135 3에 3 맞나? 135 여기가 2다 2 3 4 그지? 그러면 자료가 어때? 이게 여기가 뭐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이거 똑같이 3분의 1이라고 잡을까요? 여기도 확률값은 3분의 1이야. 자료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 이렇게 분포하는 것과 이렇게 분포하는 것의 차이를 보면 누가 더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그러니까 이 둘의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숫자화 시킨 거야.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 분산이라고 그래. 분산. 그래서 이거 둘 다 평균 3이지? 그래서 3 빼기 1의 제곱의 3분의 1 더하기 3 빼기 3의 제곱의 3분의 1 더하기 3 빼기 5 빼기 3의 3분의 1이 분산이고 위에 거 분산이고 밑에는 뭐? 2 빼기 1에 2 빼기 3에 또 잘못 썼다. 1 빼기 3 같지만 이렇게 쓰자고 2 빼기 3의 제곱에 3분의 1 더하기 3 빼기 3의 제곱에 3분의 1 더하기 3 빼기 3의 제곱에 3분의 1 이렇게. 밑에 게 분산이지. 알겠냐? 그렇죠. 평균이어서 평균. 자료 배치에서 보면은 대칭적이면 중앙이 평균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거가 요것인데 일종의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도 숫자화 시킨 거야. 분산은 굳이 그걸 갖다가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숫자화 시킨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분산값은 커진 거지. 근데 이걸 해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이제. 요놈은 자료가 제곱이 돼버렸잖아. 그지? 단위가 안 맞지. 단위로 따지면. 얘가 만약에 여기 킬로그램이다. 이 킬로그램이다 그러면 킬로그램이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가 길이가 메타였다 그러면 메타의 제곱이 되잖아. 그죠?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디멘전으로 봐야 되겠어. 똑같은 단위로 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뭐해? 좀 루트를 씌워놓고 보면은 일단 단위는 일치하잖아. 얘가죠? 그렇게 봅시다라는 게 뭐야? 표준 편차인 거야. 자료를 한번 제곱했으니 그 전체에다 다시 루트를 씌우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얼추 우리가 기존에 본 평균과 비슷한 단위로서 인식을 할 수 있잖아. 표준 편차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직히 뭐 표준 편차는 어떤 의미가 없는데 분산이 의미가 있잖아. 자료가 떨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숫자화시키는데 그 숫자화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절대값 씌워서 확률하고 곱해서 나갈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곱해서 확률하고 곱해 나갔단 말이야. 그걸 분산이라고 정의 내렸다고. 그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위가 안 맞아. 이거 자료를 제곱해 놨어. 그지? 그래서 똑같은 디멘전으로 차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루트를 씌우면 똑같은 차원으로 내려온 거라고. 이해가지? 그게 표준 편차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요것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요것은 V냐 뭐였냐 이게 요거죠 요걸. Vx는 평균에서 그죠?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이거지. 요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것도 요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것이 우리가 이제 성질이라고 그래. 이제 통계학에서 이걸 성질이라고 그래. 이런 성질들이 있더라.
그래서 뭐 소리가 나는데 밖에. 산에 대표의 손수가 있어요. 이 산에. 이 산에 아주 대표의 손수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BMP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연속의 대표 선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산의 대표 선수가 BMP고 연속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 N 시그마의 제곱이.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얘기가 다 끝나는데 봐봐. 요걸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요걸 이항 분포라고 그러죠. 이항 분포. 그래서 BMP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가 X고 여기가 P인데 이 X는 항상 0, 1, 2 이렇게 해가지고 N까지 가는 거야. 이걸 바꿀 수가 없어. 항상 이 분포를 따르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전 던지면 이렇게 따르잖아. 주사위 던지면. 그치? 그랬을 때 이 R번째 확률은 뭐다? NCR의 P의 R승 Q의 마이너스 R승인 거야. 이 R번째 확률이. 알겠지? 그러면 0번째 확률은 얼마겠어? NC0에 P의 0승에 Q의 N승이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 확률 값이 정형화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변수는 뭐밖에 없어. 여기서 몇 번 시행했냐, 전체 수가 몇 번이냐, 그 다음에 1회당 확률값 P가 얼마냐, 이것밖에 없어 변수가. 그러면 이 표가 자연스럽게 무조건 만들어지지. 얘가요? 그래서 이 변수는 파라메타는 N과 P밖에 없는 거야. 전체가 몇 번이냐,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이 얼마냐, 이것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야 돼. 이 표가 있는 거야. 이 표가 복잡하니까 이걸 이렇게 쓴 거야. 그치? 근본적으로 이제 출제자가 이거 해가지고 평균 분산 구하쇼 이러면 얼마나 좋겠니? 근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이 3번 이하일 확률을 물어보면 이 표가 떠올려야 이걸 계산 처리가 되지. 그치? 그래서 논술은 항상 얘기가 더 깊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표 대신에 이걸 사용한다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이제 아까 요 놈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여기다 맞춰서 계산해 볼 수 있잖아. 이제 확률을 아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대값을 계산했더니 뭐가 돼? MP가 되고 분산을 계산했더니 뭐가 돼? P 되더라 이거지 이게. 알겠습니까? 오늘은 이거 증명은 안 하는데 한 번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확률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분산도 어떤 값으로 나타나 버리잖아. 그지? 무슨 분포? 둘 중에 하나인데 너 재수없이 이거냐? 그래 이산인데 이산 중에 무슨 분포? B가 바이노미얼로 쓴다는 거야. 바이노미얼. 바이가 뭔 뜻이야? 둘이란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바이가 둘이란 뜻이야. 이항 분포야. 자, 이제 정규 분포. 정규 분포 요놈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계에서 너무너무 이거하고 잘 맞은 함수가 있다라는 걸 찾아놨어. 누가 찾아놨어. 사람의 키, 몸무게, 여러분들 성적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이거하고 잘 맞는 거야. 이 함수하고. 그래서 이 함수가 누가 찾았다고 이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에 마이너스 시그마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m이 0이라면 무슨 함수냐고 우함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m이 요 마이너스 때문에 이 마이너스 때문에 x가 m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죠. 여기가 최대값이 나와. 미분해서 찾아도 되지만 뭐 거기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알겠니? x가 m일 때가 최대값이 나와. 그래서 이것을 접근하면 1이 나오는데 이거 접근하는 거 작격하면 있어. 자, 그래서 이런 분포를 참 잘 찾아놨죠. 근데 모든 함수가 다 이 분포를 따르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그 기체 분자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따르잖아. 광자 이런 것들도. 그래서 맥스웰 볼츠만 함수라고 또 따로 있고 막 여러 가지 함수가 또 있어요. 근데 하여튼 대부분 우리가 자연계 이런 함수를 따르는 놈을 이런 함수를 따르는 놈을 뭐라고 그래? 정규 분포라고 그래. 그걸. 정규 분포. 이때 이 정규라는 뜻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지, 그지? 뭐 정상적인 이런 뜻으로 정규 분포라는 함수. 근데 요놈이 함수는 너무 우리가 리얼하게 잘 들어맞는데, 그지? 정말 이 함수가 리얼하게 잘 들어맞는데 약점이 있잖아. 복잡해, 엄청나게 복잡해 이 함수가, 그지? 근데 이거 복잡해서 계산 못하면 안 되잖아. 계산해야 되겠고 복잡해. 그래서 뭐 했어? 표를 만들어 놓은 거야. 표를. 오케이? 근데 여기서 파라메타는 누구야? m과 시그마잖아. 그지? 그럼 n과 시그마에 따라 막 다양하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의를 다 써도 표를 못 만들잖아 이제. 그치?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바꾸자 그러면 변환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n, 1의 제곱으로 변환하면 요놈을 이렇게 변환하면 요놈에는 뭐가 존재한다? 표가 존재하니까. 알겠습니까? 이 표를 갖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면 엑셀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직접 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지. 엑셀은 그냥 이렇게 나와버려요. 여기서 계산했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수학은 실제 계산값을 숫자로 구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온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 평균이 얼마?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거잖아. 그지? 이걸 뭐라고 그래? 표준 정리분포라고. 알겠지? 그래서 특별히 요놈에서의 변수는 누구라고 칭한다? Z라고 칭한다 이거야. 요놈에서는. 요놈은 X인데 요놈에서는 Z라고 칭하자. 그래서 P Z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얼마다? 얼마겠어? 3, 4, 1, 3이야. 알았지? 0부터 무한대까지는 확률이 얼마겠어? 무한대까지는 5겠지. 오른쪽이니까 절반이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속은 뭐 할 거 없어. 결국 누굴 줘야 되니까 이 fx를 줘야 되니까 연속은 또 표 찾아보는 거라 별로 뭐 할 거 없지. 그러니까 논술에서 별로 낼 만한 건 아니지 이쪽은. 근데 이제 이 산에서 연속으로 보내버리는 수도 있죠. n이 충분히 크면 한 10단위 이상 정도로만 가더라도 연속이 잘 따르는 거야. 그지? 연속이 잘 따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통계학은 추측의 학문이거든. 그래서 수학자들 유일하게 이 통계학만큼은 추측이잖아, 추측. 그지? 수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추측이잖아. 그래서 이게 별로 썩 좋아하지 않지. 근데 그런다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배우긴 하지만 이 얘기를 이제 진행시킨 거야, 더. 이 얘기를 더 진행시켜가지고 한 10분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돼? 5분. 오케이. 5분 안에 끝낼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모집단이야. 모집단. 그럼 요놈에서 요놈의 자료가 x1, x2 짝짝해가지고 xm까지라고 있다고 치자. 자료가 m개 있다는 거야. 근데 요놈을 우리가 x라는 놈을 만듭시다 이거야. x바. 그래서 x바라는 놈은 m분의 x1, x2 해가지고 x의 n까지 더한 거야. 이걸 평균 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x바라는 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요것에 x1바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x바의 첫 번째 얘기야. x바의 두 번째 얘기야.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x바의 라무다 번째 얘기까지 가자고. 알겠어요? x바의 람다까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복원이냐 비복원이냐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 다루는 건 복원이야. 뽑았던 놈 다시 넣어놓고 뽑는단 말이야. 근데 자료가 너무 크면 그 차이가 없어. 그지? 예를 들어 방금 전에 뭘 지지하시니까 해놓고 또 전화를 돌렸는데 또 나한테 또 와. 그래서 왜 또 하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한 번개를 100번 맞은 확률보다 더 작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그렇게 돼. 그래서 이게 x바라는 놈이 이 x바라는 놈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가면 이 라무다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m의 n승계가 나와. m의 n승. 그치? 여기가 몇 가지? m가지잖아. 이것 중에 하나가 왔을 거 아니야. 여기도 이 자료 중에 하나가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m가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m의 n승가지가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표본 평균의 집단이라고 그래. 표본 평균의 집단. 줄여서 그걸 표본 집단이라고 그래. 표본 집단. 알겠지? 표본 집단.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표본이라는 말은 이 표본 평균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이 크니 모집단이 크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누가 커? 응? 이제 대답 안 하는 이유는 너희들 지금 예측이 빗나가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얘들이 대부분 공부하기 전에 모집단이 크대. 안 커. 표본 집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요놈이 큰 거야. 자료가 크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안 따라도 이놈이 자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놈이 정규분포를 너무너무 잘 따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자료 하나를 딱 찾아왔어. 스페셜한 자료 하나를 x바를 하나 딱 찾아왔어. 여기서. 근데 요놈이 너무너무 뭘 잘 따른다고? 정규분포를 잘 따른다고. 그래서 요것의 분포가 요쪽의 분포가 요런 식으로 있다라고 치면 요놈의 분포는 요런 식으로 있는 거야. 요런 식으로. 왼쪽에서 분포는
그러니까 내가 이미 X바 하나 찾아오면은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가 정중앙이 M이고 여기도 뭐야 정중앙이 M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X바 하나 찾아오면 이 X바 바로 옆에 누가 존재해? M이 존재하잖아. 필연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데이터 안에서 X바 하나 딱 찾아왔어. 요놈을 보고서 전체 이 M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측하기가 쉽지 요놈은. 근데 이놈이 요놈하고 숫자상 일치하네 요놈이 두 개 수가 일치하니까 결국은 요놈을 예측한다는 얘기는 요놈을 예측한다라는 얘기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찾아내는 거야. 이해가지?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집단이 있고 표본집단이 있어. 모집단에서 샘플링하는 막 샘플링한다는 거야. 이걸 샘플링했다는 거야. 샘플링한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자리 하나를 딱 찾아오면은 그놈의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누가 존재해? 평균 M이 존재한다고. 근데 이 M은 이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니까 여기서 내가 이 X바를 보고서 누구를 찾아온다, 이 M을 찾아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생긴 거잖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근데 요놈이 M 시그마의 제곱이라면 요놈은 평균 근처를 자료가 다 쏠려버린다 했지? 그러면 근데 둘의 평균은 같다 안 같다? 둘의 평균은 같잖아. 그래서 요놈의 평균은 같아요. 근데 표준 편차는 커져 작아져. 이게 표준 편차가 커지냐 작아지냐? 커진 거야? 자료가 평균 근처로 쏠려버리잖아. 막 쏠리잖아. 그치? 작아지는 거야. 표준 편차가 엄청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이 n분의 시그마의 제곱에서 이 분모로 오는 거야. 이게 분모로. 알겠어요? 가지고 요놈의 분포를 따를 텐데 요놈 가지고 %의 신뢰 구간을 찾아보면 P 자 여기에 확률 변수는 Z를 한다고 그랬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M의 절대값 루트 시그마 알겠니? 요게 Z거든. 요것이 0.96 이하일 확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요걸 뭐라고 그랬지 아까? 아까 선생님 요걸 뭐라 했지? 이거 뭐라 했지 이거?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킨다 했지. 이게 Z값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죠? 요걸 뭐야 요걸 물어봐서 요걸 뭐라고 그래? 여기서 봐봐 요걸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 요걸.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겠지 이게. 그지? 여기에서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지. 그지? 여기서 이건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이고 X바 빼기 M을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이것이 이 상태에서의 Z값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덜 떨어지는 거 보면 야 표준 편차가 얼마야 그러면 시그마라고 그래. 시그마가 아니지. 여기서는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 수학적으로 이게 표본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는 5개, 10개 이렇게 했다고 치면 표본 집단이 수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본 집단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야. 거기에 존재하고 이 n이 샘플 사이즈, 샘플 크기라고 그러는데 이 샘플 크기만 결정해주면 수학적으로 이거 착착착 만들어지는 집단인 거야. 그 집단 속에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알겠지? 그래서 요놈이 Z값. Z값이 1.96이 이하가 되는 것이 0.95가 되고 2.58 여기가 이제 2.58이면 요놈 뭐야? 폭이 넓어졌잖아. 확률은 더 커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목표는 뭐야? 이걸 왜? 이걸 표본 집단 이 행동을 왜? 1번 할 일 없어서 2번 모집단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집단을 찾아내기 위해서지. 그치? 모집단의 평균 M을 지금 궁금한 거야.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지 이렇게 했는데 13억을 찾는데 조사하는데 한 1억 조사하면 다 죽고 없단 말이야. 다음 세대를 지금 조사해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동시성이 많이 떨어지잖아. 그치? 여론조사, 국민의 여론조사를 해야 돼. 근데 여론조사 해야 되는데 막 2주, 3주 넘어가 버리면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여론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동시성을 갖추면서 지금 이 순간에 값이 얼마인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니까 우리는 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이 수학적 이런 행동을 한 거지. 그래서 모집단에 이 M을 궁금한 거야. M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식을 갖다가 뭐야? M에 관해서 써놨겠지 이제. 그치? 그래서 결론은 M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상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하 이렇게 된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시그마는 뭐라고? 시그마는 뭐고? 아 여기서 시그마는 누구야 누구? 모집단은 표준편차지. 그치? 모집단은 표준편차. N은 뭐야? 표본의 크기지. 근데 이 식이 참 재밌지. 왜 재밌냐? 굉장히 이게 모순적인 식이야. 야 이게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러 갔는데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모순적이잖아. 평균을 알아야 표준편차를 구하는데. 그치? 그래서 이 표준편차는 우리가 이제 이 표준편차 실제로 요놈이 여긴데 요놈의 표준편차는 이것들 안에서의 표준편차하고 유사하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힐문고등학교 수학의 표준편차나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표준편차나 실제로 값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 되게 비슷해. 근데 예를 들어 과학고, 민사고, 하나고 이런 애들 표준편차는 달라. 걔들은 특수집단이잖아. 선발해 놓은 거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보통은 랜덤하게 들어가면 표준편차는 일치하는 성질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모집단의 표준편차야. 그치?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기분 나쁘지 이게 솔직히. 그잖아. 통계하는 거 보니까 나 이게 모집단의 평균 좀 알라고 했는데 이 표준편차가 모집단의 표준편차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모르고서 이걸 어떻게 구했냐고. 그치? 이 식 자체도 약간은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이론이 있다면 뭐 그 이론은 이게 죽고 그 이론이 살 거야.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요 이론이 이제 제일 사용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져보니까 통계학에 약간의 허술함이 있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뭐 저기 세상 이거라도 이제 만족하면서 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 통계 배운 거야. 통계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안 버려. 다 풀 거야. 여기까지 합시다.